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질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중남부 아메리카 파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가 각 나라별 인종 분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 나라별 그 자원과 수출품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들이 어디에 있냐, 도시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중남부 아메리카가 생각보다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어떤 도시의 문제점들까지, 자, 도시의 문제까지, 자, 요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위치학습, 자, 나라별 위치학습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각 나라별 인종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중남부 아메리카에 최초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원주민이죠. 자, 원주민들이 유럽계 백인들에 의해서 자, 원주민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나마 좀 남아 계신 곳이 안데스 고산지대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라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원주민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안데스 고산지대의 나라들. 근데 안데스 고산지대 모든 나라가 다 비율이 높은 게 아니고 딱 이 두 나라를 찾으셔야 돼. 자, 볼리비아하고 페루. 자, 그래서 볼리비아, 페루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볼리비아, 자, 요게 원주민 62%, 페루 원주민 45%,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유럽계 백인들을 볼게. 자, 유럽계 백인들은 자, 대부분 기후 환경이 좋은 온대 기후 지역에 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에서 온대 기후가 넓은 두 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두 나라는 거의 백인 비율이 90% 정도가 되는 두 나라입니다. 자, 두 나라 체크하면 자, 우루과이 87%, 아르헨티나 86%,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는 절대 다수가 백인인 나라고요. 거기다가 또 백인 비율이 1등인 나라가 브라질이 있어요. 자, 근데 브라질은 백인이 한 50% 조금 넘고, 그리고 혼혈 비율도 한 40% 가까이 되니까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한번 볼게. 자, 브라질은 백인 비율이 한 54%, 혼혈 비율이 한 39%. 요 두 인종 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볼게. 자,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약자였기 때문에 흑인들끼리 결혼하면서 정통 흑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좀 고립되어서 살아간 일부 섬나라에서는 흑인이 그 나라에서 인종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인이 유입된 배경은 노예 무역으로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력으로 유입이 되었다 라는 유입의 배경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플랜테이션의 노동력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부 섬나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나라, 우리 자메이카 한 나라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자메이카가 여기 있습니다. 자메이카 요 섬나라, 요 나라가 지금 자메이카죠. 그래서 자메이카 흑인 비율이 지금 91%.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다 혼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혼혈이 자, 아무래도 백인 원주민 흑인 간의 혼혈이 300~400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남부 아메리카 전체 인구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인종은 혼혈입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 1등 인종이 혼혈이다. 자, 인구 1등 인종이 혼혈이다. 자, 그리고 혼혈은 자, 나라는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은 다 혼혈이 1등입니다. 자,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언어를 물어보는데 자, 중남부 아메리카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자, 그 중에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쓴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언어도 종종 선택지에서 물어보니까요. 자, 인종분포 상황 먼저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정리할 게 자, 중남부 아메리카 나라별
주요 자원과 수출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출품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쓰는 나라들, 이 나라들은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자, 먼저 찾으셔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나라 칠레입니다. 자, 칠레가 5번이죠. 태평양 쪽에 길쭉한 나라. 자, 칠레 하면 자, 대표적인 게 구리가 있어요. 자, 칠레가 전 세계 구리 생산 1위 국가, 구리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칠레 구리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0번의 베네수엘라. 자,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출품 석유. 그래서 석유 수출에 엄청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전체 수출품 비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게 막 80%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브라질을 볼게요. 자, 브라질은 일단 국토가 넓기 때문에 자, 자원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또 수출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자원이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이 철광석은 주로 순상지에 매장돼 있잖아. 그래서 브라질 순상지 쪽에 철광석이 엄청 많습니다. 자, 전 세계 철광석 하면 가장 유명한 두 나라가 브라질과 호주예요. 자, 철광석 기억하시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경 쪽에서 석유도 나옵니다. 자, 자원 쪽은 철광석, 석유 이 두 개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이 뭐 농업 제품 쪽도 수출을 많이 해요. 일단 콩, 옥수수 같은 사료 작물의 수출이 많고요. 자, 그리고 커피 수출도 많고, 커피도 전 세계 1위잖아. 그리고 소고기 수출도 많습니다. 그래서 콩, 옥수수, 소고기, 커피 이런 것들 수출한다. 그래서 자, 콩, 옥수수, 소고기 요 세 개는 아마존 열대림을 불을 태워서 자, 경작지를 늘리고 방목지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열대림 파괴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는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작물이죠. 자, 커피는 플랜테이션 작물. 전 세계 1위 생산국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이 요거 외에도 공업 제품도 어느 정도 수출을 해요. 뭐 기계나 철강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출한다. 자, 하지만 공업 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 나라로 찾아야 돼. 자, 11번에 멕시코를 찾아야 됩니다. 자, 멕시코는 자, 여기 미국과의 국경지대. 자, 여기에 공업이 엄청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의 국경지대의 요 공업지역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라 부르죠. 마킬라도라 산업지대. 자, 여기서 요즘 공업을 엄청 한다. 자, 그럼 마킬라도라 산업지대에서 뭘 하냐면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와. 자, 여기 마킬라도라 산업지대에서는 원자재와 자, 부품을 수입해와. 자, 그러면 멕시코에 저렴한 노동력으로 자, 가공을 합니다. 자, 그럼 완제품이 나오겠죠. 이 최종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자, 공업지역. 멕시코의 미국 국경지대에 있는 공업지역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다?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 공장들이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지대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의 주력 수출품은 뭐가 되겠어요? 공업 제품이 되겠지. 그래서 멕시코가 공업 제품 자, 수출 비중이 자, 여기서 가장 높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공업 제품 수출이 엄청 많은 나라. 그럼 대표적인 공업이 뭐 조립하는 공업들 있죠.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자, 이런 거는 조립해야 되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 뭐 섬유나 의류나 자, 이런 것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공업 제품 수출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멕시코의 주요 자원 중에서는 은이 있으니까 자, 은 요거 하나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멕시코는 공업 제품 수출이 어마어마하다. 자,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라, 지금 이 네 나라가 가장 중요한 나라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나라는 자, 요거보단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나라입니다. 자, 먼저 2번에 아르헨티나 볼게. 자, 아르헨티나가 자, 의외로 농업 강국입니다. 일단 영토도 넓고요. 자, 기후 환경도 자, 농사짓기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특히 온대 초원인 팜파스라는 곳에서 사료 작물인 옥수수라든가 자,
자, 곡물인 밀이나 자, 이런 걸 농사를 많이 지어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소를 많이 방목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적 목축, 기업적 농업을 하는 아르헨티나의 초원지대를 우리가 팜파스라고 하니까 요 팜파스 지역에서 옥수수, 밀, 소고기 같은 걸 생산해서 수출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6번 나라 볼리비아를 볼게. 자,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 하면 자, 첫 번째는 천연가스가 나와야 돼. 천연가스.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을 기억하십니다. 자, 요 리튬이 우유니 소금 사막에 자, 매장돼 있어요. 우유니 소금 사막 하면 볼리비아 최고의 관광지죠. 자, 그리고 9번에 콜롬비아를 볼게. 자, 콜롬비아 하면 자,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석유가 조금은 나온다. 그리고 석탄도 조금 나온다. 자, 그리고 브라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피도 좀 수출한다. 그래서 석유, 석탄, 커피 요 세 개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7나라 주요 수출품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세 번째 주제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남부 아메리카는 생각보다 도시화율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도시화 수준은 높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가 도시화율이 도시인구 비율이잖아요. 이 도시화율이 80% 이상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경제 수준이 높아서 도시화율이 높은 선진 국가는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자, 농촌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농촌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로 내몰린 결과 자, 도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도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자, 도시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텐데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도 일단은 가운데 도심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도심은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당시에 식민 지배의 어떤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광장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건축물, 뭐 시청사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업무 기능이나 자, 상업 기능들이 몰렸겠죠. 자, 그래서 요 직장의 역할을 하는 이 도심 가까이에 지배층들, 뭐 백인들, 고소득층이 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심 근처가 상류층 거주지가 된 거예요. 자, 그 고소득층이라 쓸게. 자, 고소득층 주거지가 되었다. 자, 그러면 뒤늦게 이촌향도를 해서 온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좀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외곽 지역에 빈민가들이 많이 형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빈민가가 브라질의 빈민가 파벨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도시 문제를 볼 건데 자,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인구가 몰리니까 자, 첫 번째 과도시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모든 게 과하다 이거야. 자, 인구가 너무 과하니까 주택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온전한 일을 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자꾸 자, 남의 그 장기를 턴다든가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범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또 치안 불안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온전한 집에 살지 못하고 불량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 불량 주택 문제를 우리가 슬럼화 문제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슬럼가 하면 브라질의 파벨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슬럼화 문제가 심각한 동네가 자, 브라질 대도시에 있는 빈민가 파벨라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파벨라라는 말이 나오면 자, 브라질의 빈민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지나치게 1등 도시의 인구가 너무 몰려듭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죠. 자, 요 말 꼭 기억해야 돼. 이 종주도시화는 그 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자, 수위 도시에 인구가 너무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판단할 때 수위 도시 인구랑 2위 도시 인구를 비교할 때 2위 도시 인구의 2배를 해도 수위 도시 인구가 더 많으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나라들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브라질만큼은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왜냐하면 브라질은 수위 도시 상파울루와 2위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인구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자, 도시 분포를 정리할 텐데, 자, 도시 분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안가 항구 도시들이 대도시로 성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항구 도시를, 자, 선생님이 자, 왼쪽 지도에 표시를 하면서 정리를 할게. 자, 먼저 기억. 자, 요 기억이 대표적인 항구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 자, 요 도시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고요. 자, 이응 태평양 쪽에 페루의 리마를 찾을게. 자, 그래서 요 세 도시가 대표적인 해안가 항구 도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 민트색으로 표시하는 도시들은 비교적 해안가에 가까운 도시, 해안가 인접 도시. 자, 해안가 인접 도시라는 건 그냥 해안가는 아니라는 거야. 약간 내륙에 들어온 도시란 얘기야. 자, 대표적인 도시가 요 니은의 상파울루. 자, 미음의 칠레 수도 산티아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안가 항구 도시 혹은 해안 접근이 용이한 도시들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했냐면 적도 근처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의 고산 도시로 성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후 환경이 괜찮잖아요. 1년 내내 봄과 같은 상춘 기후가 나타나니까 자, 대도시로 발달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시들. 자, 먼저 멕시코의 수도. 자, 기억의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자, 치읓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자, 지읒이 에콰도르 수도 키토. 자, 시옷은 쿠스코죠. 잉카 시절 수도. 그리고 비읍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입니다. 이 다섯 도시가 대표적인 고산 도시다. 자, 고산 도시는 기후 환경이 좋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각 도시별로 알아야 될 특징, 자, 몇 가지를 조금 더 정리를 할게. 자, 일단 리우데자네이루 하면 리우 카니발이 유명하죠. 리우 카니발이 삼바 축제잖아. 리우 카니발 삼바 축제로 유명한 도시. 자, 그리고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수위 도시입니다. 근데 브라질의 2위 도시는 리우데자네이루죠. 자, 브라질은 수위 도시 상파울루와 2위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종주 도시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리우와 상파울루 중에 브라질 수도가 없어요. 브라질 수도는 여기 디귿의 브라질리아입니다. 자, 여기가 브라질 수도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도시, 우리 여기 쿠스코 한번 볼게. 여기 쿠스코가 잉카 시절 수도였습니다. 자, 잉카 제국의 수도였다. 요거 기억하시고, 현재 페루 수도는 리마예요. 현재 페루 수도는 리마다. 자, 그리고 고대 문명 중에 아스테카 제국이 있잖아. 요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 요 멕시코 시티입니다. 자, 멕시코 시티가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였고 현재도 멕시코 수도다. 자, 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각 도시별로 기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알아야 될 기후들. 자, 고산 도시는 다 상춘 기후다 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 리마는 사막이야. 리마는 아타카마 사막이 리마부터 요렇게 시작해서 페루 북부까지 이어지죠. 자, 여기 아타카마 사막. 자, 그리고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온난 수분 기후. 자, 그리고 브라질리아, 리우 요쪽은 그냥 사바나로 보시면 돼요. 남반구 사바나로. 그래서 기후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자, 작년 9월 목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가는 요 예수상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2016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고 또 리우 카니발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 가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죠. 자, 그리고 나는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였던 멕시코 시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는 마추픽추와 같은 국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추픽추가 페루에 있죠. 페루의 도시 중에 잉카 문명의 대표 도시하면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를 찾으면 되죠.
자, 선택지 기억에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자,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가 아니죠. 맞죠?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지.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는 해당 국가의 수위도시다. 자, 멕시코의 수도도 멕시코시티고 수위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도 멕시코시티입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다가 속한 국가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은 볼리비아에 있는 거잖아. 볼리비아. 근데 다는 페루의 쿠스코죠.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올해 9월 모평.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래프는 중남부 아메리카 네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각 나라의 수출품이 먼저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농림, 축산물,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공산품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광물, 에너지 중에서도 구리 이런 식으로 정확한 항목을 주면 문제 풀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집합을 묶어놔서 요걸 좀 출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나라가 요 공산품이 공업 제품이잖아. 요 공산품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 나라가 보여요. 그럼 이 나라는 마킬라도라에서 공업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멕시코를 연결하셔야지. 자, 다음은 멕시코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자, 요 나라가 축산물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자, 상대적으로 뭐 자원 수출 같은 건 좀 덜 하는데 뭐 옥수수, 콩, 소고기, 밀 요런 거 수출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자, 그래서 나는 아르헨티나로 연결합니다. 자, 아르헨티나가 공업이나 아니면 자원 수출 이쪽은 좀 부족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볼 건데 자, 칠레와 브라질이 있습니다. 자, 칠레는 약간 구리 원툴이잖아. 칠레는 구리 원툴. 자, 그런데 브라질은 철강석, 석유 같은 자원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니 브라질은? 콩, 옥수수, 커피,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도 있어야 돼. 거기다가 공업도 어느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자, 요 가나를 봐. 자, 가나라가 농림 축산물 쪽도 나오고 광물 에너지 쪽도 나오고 그리고 공산품 쪽도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는 나라죠. 그런데 다 같으면 광물 에너지 쪽에 좀 몰빵이 돼 있어. 그러면 이 라나라가 구리에 몰빵된 칠레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가를 브라질로 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라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여기서 철광석 생산 1등은 브라질이 돼야죠. 자, 1번 맞고. 자, 2번에 국토 면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중에 아르헨티나가 당연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지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에 가는 남북반구에 걸쳐 있다. 브라질 남북반구에 걸쳐 있고요. 다 멕시코는 북반구에 있죠. 요거 맞고. 자, 4번에 나와 다는 모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브라질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지도 꼼꼼히 보셔야 돼. 자, 가와 나는 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칠레와 국경을 접한다. 자, 브라질은 칠레와 국경을 접하지 않아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접하지만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면 여기에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브라질하고 칠레는 국경을 안 접하잖아. 1번이 브라질이고 5번이 칠레인데 그런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국경을 접해요. 그래서 국경을 접한다 이런 거 요즘 선택지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옆나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위치 공부를 하셔야 돼. 단순하게 백지도 위치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5번 보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수능에 요거 많이 써먹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 수능 18번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두 개가 묶여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먼저 제시된 나라가 A가 볼리비아죠. 자, B는 콩고 민주공화국. 자, C는 케냐입니다. 자, 먼저 나라가 자, 구리, 코발트 요 두 개를 가지고 코퍼벨트에 해당되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가는 B 연결하시고 자, 나는 자, 천연가스가 지금 1등인데 자, 천연가스가 수출되는 나라가 볼리비아잖아. 그래서 나를 A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3번이죠. 만약에 케냐가 답이 될 거면
1등 수출품이 차가 돼야 맞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세계지리 벼락치기 두 번째 시간 중남부 아메리카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